멜색 QPLC와 랩뷰의 서로 인터페이스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GX 시뮬레이터와 MX 컴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랩뷰와 연결시켜서 제 3D 모델링으로 만든 시뮬레이터를 동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멜색 Q와 랩뷰에 대한 통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TCP/IP를 이용하거나 UDP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맥색에서 자주 미쓰비시에서 자체에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액티브엑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하기 나름인데,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거나, 비주얼 C++를 사용하거나, C샵을 사용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가지고, 미쓰비시에서 제공한, 멜색에서 제공한 멜색 PLC의 기본적인 DLL, 이런 DLL을 이용해서 액티브엑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LL을 직접 동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액티브엑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로 해가지고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자료들이 또 동영상을 통해서 랩뷰가 아니더라도 C샵과 C++,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이런 데서 미쓰비시와 서로 연결되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들의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랩뷰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불러서 연결시키고 빠른 속도로 제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X 시뮬레이터 2라든가 3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실제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이런 ActiveX 함수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MX 컴포넌트에서 이제 펑션 인풋이라든가 또는 펑션 아웃풋에 대한 디바이스 네임, 이런 디바이스 네임들을 또 연결시켜 가지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함수에서 어떻게 불러서 사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랩뷰에서 멜세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때 멜색.vi라고 하는 v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vi를 이렇게 했을 때 프론트 패널 우측 포트를 보면 net and ActiveX가 있습니다. 여기서 ActiveX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ActiveX 객체 삽입 우측 마우스 누르셔서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겠죠. 자, 이런 창들에서 아까 미쓰비시에서 제공한 그런 ActiveX 함수, 동적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거나 또는 ActiveX를 지원하는 그런 함수를 어떤 것 쓸 것인지 다양한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시뮬레이터에서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ActiveX의 함수는 이걸 사용했습니다.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에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이 함수에서 실제 값을 미쓰비시하고 연결해서 GX 시뮬레이터 2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본격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먼저 프로퍼티 노드로 연결시키고 이 프로퍼티에서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액티브엑스 로직 스테이션 넘버가 필요합니다. 자, 이 넘버 쓰기로 변경하시고 뭘 줄 것인지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컨트롤 생성하게 되면 이 컨트롤에 따라서 값을 0번을 쓸 것인지 1번을 쓸 것인지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값은 만약에 1번을 쓰겠다 하면 자 1번을 선택하시고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해서 기본값으로 현재 값을 기본값으로
현재 값을 기본값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인보크 노드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에라도 연결시켜주고, 첫 번째 할 것은 그 ActiveX의 함수에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자, 오픈한 다음에 역시 또 이게 CPU 타입을 가져야 됩니다. get CPU 타입. 자, CPU 타입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인디케이터 생성을 했을 때 연결된 CPU에 대해서 값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CPU 타입. 자, 그래서 이 네임을 CPU 네임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편의상 글로벌 변수라든가 이런 변수에 저장해 놓고 외부의 다른 이 VI 말고 다른 데서 또 불러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실제 연결 통신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자, 이 부분을 리드 디바이스 블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get 디바이스를 한다거나, 또는 리드 버퍼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get 디바이스를 하는 것과 리드 데이터 디바이스 블록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이 get 디바이스 블록으로 해가지고 디바이스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값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포르프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부를 때, 자, 그래서 저는 리드 디바이스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디서부터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Y10부터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몇 개를 가져올 것인가? 15개를 가져오겠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포문을 쓰지 않고도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쉽게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출력에서 나오는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이 값이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불리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불리언에서 숫자를 불리언 배열러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주면 여기서 나온 숫자는 이 값에 대해서 입력값에서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진수로 나온 값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시켜놓고 나서 여기서 인디케이터 생성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5개니까 나중에 이제 접속됐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또 라이트를 해서 써봐야 되겠죠. 자, 쓰려고 하면 PLC에 서로 연결시켜서 쓰려고 하면 또 사용할 함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write 디바이스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set 디바이스니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write 디바이스 블록이 속도가 가장 빠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쪽은 이제 PLC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넷뷰에서 PLC를 서로 작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PLC로 봐서는 X 인풋이 되겠습니다. 인풋.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여기를 아웃풋이라고 해놓고 아웃,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걸 복사하고 약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컨트롤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여기를 인풋으로 바꾸겠습니다. 인 바꾸고 지금 인디케이터인데 컨트롤러 변경하고 이쪽에다가 바로 넣으면 에러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디지털 배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숫자죠. 그래서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 바꾸는 불리언을 이제 숫자로 바꾸는 이 부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값을 여기에다 넣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서 보면 여기는 PLC로 값을 불 때, 그리고 PLC에서 값을 받을 때 하는 그렇게 이제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속해서 실행을 시키려면 예, 필요한 게 이쪽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클로즈가 필요합니다. 클로즈. 이 랩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런 액티브엑스를 연결해 나갈 때 실수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이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실제는 다른 랩뷰 프로그램에서 연결되는 것 같이 연결했을 때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이 다음 순위가 이 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인풋 아웃풋을 처리할 때 속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지 마시고 자, 이 부분을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고 여기서 나온 값이 여기서 나온 값이 이렇게 올 수 있게 마찬가지로 에러도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출력이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커넥션 된 그런 값에 의해서 그 커넥션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옐로도 적용되고 이쪽으로 적용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출력이 항상 종료가 될 땐 닫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while loop로 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예, 자 타임은 100ms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100ms 정도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출력이 그렇게 해서 클로즈가 돼줘야 랩뷰를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켰을 때 정상적인 PLC가 끊어지게 되는 커넥션이 끊어져야 정상 되겠죠.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컨넥션 유지 상태라면 랩뷰를 전체를 다 닫고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넥션을 끌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넥션을 닫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클로즈 다음에 필요한 게 참조 닫기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조 닫기, 참조 닫아 주셔야 컨넥션이 완전하게 끊어진다는 것 역시 이렇게 하고 참조 닫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엑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됐습니다. 이 컨셉에 의해서 이제 IO들을 이용해 가지고 드라이브만 하면 되겠죠. 자, 저장 한번 하고 PLC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PLC 제가 이렇게 해서 인풋 아웃풋 테스트 할 수 있게 인풋과 아웃풋을 테스트 할 수 있게 PLC에 만들어 놨고 자, PLC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하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건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맵뷰를 같이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랩뷰 프로젝트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PLC와 커넥션이 되겠죠. 스테이션 노직 넘버와 커넥션 네임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LC 쪽으로 X제로 인풋을 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X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X제로를 줬더니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100ms의 텀은 있겠지만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된 것들이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제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이제 이쪽 메모리에서 M18을 Shift 엔터를 눌러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동작을 하니까 나오게 됐죠. 아, 이렇게 관련된 출력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움직여진다는 거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멜세큐와 서로 넷뷰를 연결할 수 있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